지방자치단체도 있지만 나라는 정말로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계엄령과 관련된 문제가 지금 논쟁이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실제 기획했다. 제가 당대표실 쪽에 확인해보면 제보는 확실히 있었다. 누가 제보를 했다는 얘기까지 있었는데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쪽에서는 무슨 엉터리 같은 얘기냐라고 했는데 오늘 나온 국민의힘 쪽 얘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당파적 이익을 위해서라면 괴담 선동으로 나라를 뒤흔드는 것쯤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민주당식 괴담 정치 당장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천준호 전략기획위원장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계엄령이 기획되고 있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보고 있다라며 이상한 이야기가 당의 준비된 전략임을 내비쳤고, 지난 민주당 의원 연찬회에서도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이 의원들을 체포 구금할 수 있으니 국회 외부에서 전자투표로 대비하자는 취지로 계엄을 대비한 전자투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꺼내들며 이상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확대했습니다. 과거 청담동 술자리 의혹처럼 제1거대 야당의 반복되는 카드라식 의혹 쪽에 모든 국민들께서 도대체 이게 뭐지 하는 분위기입니다. 강 지자님께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실제로 이것이 감행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려하는 거고 절대 아니다라고 반론을 펴고 있지만 이게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이제 저는 지금 계엄령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제 광주로 보면 서울의 봄으로 대표되는 79년 말 12.12 쿠데타 계엄령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5.18을 앞두는 80년 5월 17일 계엄령도 알고 있고 또 촛불이 한참 타오를 때 2016년에 기무사를 중심으로 계엄령 문건이 만들어지고 계엄령 연습이 했다는, 그래서 기무사 사령관이 조사하려고 했더니 미국으로 도망갔다가 얼마 전에 들어와서 이제 조사가 되고 있는 이런 계엄령에 대해서 80년 군사독재만 있었던 게 아니고 촛불이 활활 타오르던 2016년에도 계엄령에 대한 구체적인 문건이 만들어졌던 건 확인됐던 것입니다. 지금 최근에 거론되고 있는 계엄령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어떻게 구체적인지는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적어도 촛불이 대한민국 곳곳에서 활활 타오를 때도 계엄령 준비가 되고 있었다는 것은 정말 그냥 살벌한 이야기였죠. 자, 이제 우리 신인규 변호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자, 야당 대표가 얘기를 했고 그리고 구체적인 증거가 있는 것처럼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여러 사람이 얘기하고 있으면 국민들이 겁이 나기도 하고 불안하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계엄령 어느 누구도 지금 이거 할 수 없는 세상입니다. 국방부 장관 못하게 맡겠습니다. 하게 되면 내가 나서서라도 절대 계엄령은 없다라고 선언해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 메시지가 없이 변방에서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무슨 괴담 선동 정치를 하느냐, 증거 있으면 내봐라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일단은 아까 서범수 총장이 또 청담동 술자리 이 얘기를 또 하면서 마치 이 모든 계엄령 관련된 논란이 마치 선전선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대선 때 국민의힘에서 저도 다 기억합니다. 박철민 씨 무슨 돈다발 해가지고 자기들 고소당한 것도 모르나 봐요. 그러니까 전 그게 지금 잘했다라는 게 아니라 계엄령 얘기하고 있는데 청담동 술자리가 왜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건 제가 좀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말씀만 드리고요. 요즘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위기 내지는 거의 파괴가 됐다고 보거든요. 결국 그 주범은 윤석열 대통령인데 의견을 반대하면은 그걸 괴담론자로 몰아버립니다. 의견을 반대하는 게 민주주의의 핵심이고 당연한 이치인데 반대를 봉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가면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자체가 독재와 경향성 지도자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 부분 먼저 밝히고 싶고, 이게요, 계엄이라는 게 우리 헌법 77조에 나오는 대통령의 권한이거든요. 헌법상 권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계엄이 선언될 가능성이 없다.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달려있는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의 문제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밤이라도요, 국가 비상 상황이다 라고 생각해서 계엄을 선포하면 선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를 살펴보면 계엄이 총 16번이나 발동이 됐었고 아픈 독재 역사까지 있었던 겁니다. 그럼 이제 국민의힘에서 아니 계엄 선포되면은 국회가 모여가지고 해제시킬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호들갑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계엄 선언되면은 탱크가 국회 앞에 와 있어요.
이미 야당 인사들은 반국가 인사로 체포됩니다. 밤에. 그거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들이고 그리고요. 지금 충암고 인맥들이 국방부 장관 또 경찰을 관할하는 행안부 장관 다 지금 배치해놨다라는 게 지금 정황적 증거고요.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본인에게 부여된 헌법상의 권한을요, 한 번도 제대로 쓴 적이 없습니다. 뭐 사면권이나 거부권이나 다 본인을 위해서 지금까지 써왔기 때문에 이 개헌권이라는 것도 본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충분히 발동할 수 있을 그럴 지금 여러 가지 개연성들을 보여줘 왔다라는 게 두 번째 근거고, 전 마지막 근거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사유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은 2022년 6월 달에 선출된 당대표를 끌어내리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준석 대표 축출 사건인데 그때 남부지방법원 결정문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국민의힘에서 의도적으로 비상 상황을 만들어서 비대위를 가고자 했다. 이걸 이제 의도된 비상이라고 하는데 의도된 비상을 만든 것이 정당 민주주의 위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걸 우려하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개헌법의 요건이라고 하는 국가 비상 상황을 의도적으로 만들어서 비상을 만들어 놓고 계엄을 가서 본인의 정치적인 위기를 극복하려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대통령이 정치를 하고 있지 않아요. 개원식에 가지도 않습니다. 야당 인사들은 다 때려잡을 사람들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실종됐죠. 그럼 대통령에게 남은 것은 정치를 통해서 지지를 회복하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럼 계엄도 충분히 대통령의 의지로서 본인의 권한을 사유화해서 발동할 가능성이 있다. 이게 저는 국민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의문점 내지는 의구심이다. 자, NEK님은 계엄을 하고도 남을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언론계 대선배한테 들었던 이야기는 계엄령 설마 하겠냐라고 의심하면 계엄령을 기획하는 사람들한테는 땡큐다. 왜냐하면 계엄령이 발동되는 순간 어떤 일이 생기느냐. 자, 국회에서 의원들이 들어가서 표결을 하기 전에 다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첫 번째. 두 번째, 제가 오늘 너무 놀란 이야기는요. SNS를 다 중단시킬 수 있다 그러네요. 계엄령이 되면 통신수단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걸 국가가 통제 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이제 전파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일이 현실에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의심할 것이 아니라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답을 받기 전까지는 무조건 이것은 따져 물어야 한다. 네. 라는 게 이제 오늘 언론계 대선배의 얘기였어요. 안 소장. 맞습니다. 이게 비상한 상황이니까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느냐라는 일반적인 우려나 지적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1야당 대표가 여야 회담에서 이야기를 꺼낼 때는 상당한 근거와 추정적 상황이 있는 것이죠. 오늘 신규 변호사 말씀 잘해 주셨는데요. 지금 경호처장 후보가 갑자기 그동안 계속 군인 출신들이 해오지 않았습니까? 일반적으로. 경찰 출신을 시키는데 또 보니까 충암고네. 경호처장 후보가. 이건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통 군대가 계엄하면 가장 강력한 두 기구가 어쨌든 군대하고 국방부 그 다음에 경찰 행안부 아닙니까? 근데 행안부 장관도 충암고, 국방부 장관도 충암고, 방첩사령관도 충암고, 새로 오는 경호처장도 충암고. 그래서 자, 두 가지 신화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2017년 때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때 그 자들이 쫓겨난 걸 보니까 대규모 우리 평화로운 시민혁명 때문에 쫓겨난 걸 보고 본인이 또 쫓겨날 상황이면 그때처럼 안 쫓겨나고 더 기습적으로 선제적으로 계엄을 해갖고 범국민적 항쟁을 차단하겠다라는 거. 그리고 국회를 장악하겠다는 이런 의도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의 유일한 목표는 지금 쫓겨나고 탄핵당하고 감옥 가지 않는 게 목표라는 설이 나옵니다. 용산에서. 네. 그래서 심지어는 정호성 같은 사람도 영입하지 않았습니까? 그다음 박근혜 변호사 영입하고 다 지금 행정관 비서는 가 있습니다. 용산 집무실에. 탄핵 막으려고 이런 분석이 나오잖아요. 거기다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저는 더 이게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정권을 유지하고 탄핵을 막기 위해서 지금 지지율 23%인데 사실상 일부 세대를 빼면 10%대로 떨어져 있는 거거든요. 지금 역대 2년 반 차에서 군사독재 정권보다 더 지지율이 떨어진 걸로 나옵니다. 이런 상황이면 남북관계 긴장을 억지로 고의적으로 악화시켜가지고 북한의 어떤 또 도발을 유도한다든지 해서 또 그걸 빌미로 국지전을 일으키고 계엄을 선포할까. 지금 대다수 국민들이 이걸 제일 걱정합니다. 대규모 시위를 진압하려고 하는 것도 걱정을 하지만 더 걱정하는 건 정말 남북 간에는 단 하나의 충돌도 없어야 되잖아요. 우리 지금 최상병 한 분 돌아가신 것도 너무나 억울하고 기가 막힌데
우리 군인들이 희생된 일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 이걸 걱정하는 거죠.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